신형 아테온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디자인의 디테일, 조금 더 선이 굵어진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순차 점등 방식인데요. 앞쪽은 일반형입니다. 모두 다 LED 구성이고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LED가 추가된 게 기존에 나왔던 아테온하고 신형 아테온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관에서 달라진 부분이죠. 여전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름에 아테온에 아트가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그 미술적인 감각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컨셉 자체도 일반적인 세단이 아닌 패스트백 형태의 아주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데요. 그 느낌 여전히 유효하고 좋습니다. EA288 에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 TDI 엔진이고요.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입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최고 출력은 200마력, 토크는 40.8kg/m입니다. 7단 DSG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클램쉘 타입의 본닛은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그리고 선이 굵고 조금 날카로운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워낙 좋은 편에 속하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버튼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진 않은데 조용한 것 같아요. 테일램프는 확실히 이전보다 좀 세련된 맛이 좋죠. 테일라이트는 LED고요. 순차 점등 방식의 방향지시 등 채택해줬네요. 앰비언트 하이트도 적극적인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연동시켜서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동시켜 놓을 수도 있고, 요걸 끊어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디폴트로 딱 픽스시켜 놓고서 고정시켜 놓고서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는 좀 푸른색이고요. 컴포트는 노란색하고 주황색 중간 정도고, 노말은 화이트 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정렬의 레드를 아주 진하고 강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죠?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3차선 도로에서 제가 지금 제일 끝차선 3차선으로 접어들었는데요. 1차선 차선 넘어서까지도 정확하게 사물이 식별될 정도로 그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기 때문에 어두운 길에서 굉장히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특히나 오랫동안 야간 운전을 하더라도 일반 벌브 타입이나 아니면 HID에 비교를 했을 때의 눈의 피로도가 현격히 낮은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형 아테온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이 댐핑 컨트롤을 추가했는데요. DCC가 15단계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컴포트, 노멀, 스포츠라고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미세하게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총 1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DCC의 자유도가 크다라는 거는 하나의 차량으로 다양한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디비듀얼 모드로 들어와서 DCC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컴포트 모드 가장 소프트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울렁울렁함이 느낄 정도로 정말 편안하고 소프트한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포츠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마치 이 쇠꼬챙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딱 꽂아놔서 좌우로 흔들림이 거의 없이 그냥 느드드드드 해서 그 고카트 느낌?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하드해집니다. 외모에 어울리는 승차감은 사실상 지금처럼 굉장히 하드한 이런 느낌, 스포츠에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저는 노멀 정도만 놓고 다니면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가장 적절하게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제법 좋은 편에 속하고요. DCC가 적용이 되면서 뒷좌석 승차감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뒷좌석은 시트 안장이라든가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은 참 좋은데, 헤드룸 공간이 아무래도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과속 방지 타워 같은 거 넘어보면 제가 완전히 컴포트하게 해서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도 되게 부드러워요. 완전히 부드럽게 축 치고 올라갔다가 뒤에서도 출렁출렁 하는 느낌. 아마 이 가족분들 중에서는 뒤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모실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모실 수 있고, 또 혼자서 가끔은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과격하게 차량을 달리고 싶을 때는 또 나름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나의 차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신형 아테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DCC는 제대로 진짜 만들었는데요. 물건인데요.
가속 페달은 굉장히 사뿐사뿐하고 가벼운 느낌이 좋고요. 2.0 TDI 엔진에서 200마력, 토크 40 정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7단 DSG의 반응도 빠릿빠릿하고요. 보통 이런 듀얼 클러치 미션의 특성들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울컥거림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숙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특별히 거슬림은 없었고요. 안장 엉덩이 끝부분이 낮게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승차감은 나쁘지 않은데 헤드룸은 다시 한번 조금 답답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점은 아테온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4모션은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R라인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가격대가 조금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R라인은 헤드레스트가 일체형 시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트보다는 그냥 이 4모션 정도, 4모션 프레스티지만 하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DCC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R라인의 어떤 그 스포티한 외관이나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R라인도 어울릴 것 같지만 저는 2.0 TDI 프레스티지의 4모션만 되면은 충분한 만족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보면 아무래도 전륜구동의 독특한 스티어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이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감은 잃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드라이브 모드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름 또 타이트한 느낌들도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립이 도톰하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반펀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교외 와인딩 로드를 달리실 때도 충분한 만족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젤 2.0 엔진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연비도 그렇고 이 파워트레인의 어떤 출력 부분,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없어서 적당한 타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A288 에보 엔진은 2.0 TDI DDL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유로6D의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출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차량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을 해보면서 전혀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았고요. 소음 진동도 이전보다 확실히 좀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힘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공인연비는 15.5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3.7, 고속도로에서는 18.4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런 느낌의 도로에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5에서 16 정도는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줬고요. 완전히 도심에서 가다서라를 반복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12km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지금 시승이 한 2시간 정도 남짓하는 시간을 짧게 타보기 때문에 연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언덕 구간을 올라갈 때도 꾸준하게 언덕이 지속되더라도 워낙 토크가 높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나 아쉬운 느낌들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비교적 쾌적한 편입니다. 패스트백 형태의 독특한 이 측면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차량 치고는 또 헤드룸 공간이 운전석만큼은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프레미스 타입의 도어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많이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열쇠인 거는 분명하지만 글쎄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이 정도면은 저는 정숙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음 진동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에 비해서는 이 풍절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시속 한 100에서 110 정도 넘어가야지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노멀, 그리고 스포츠, 인디비듀얼. DCC는 인디비듀얼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키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브레이크의 담력도 꾸준히 든든한 편에 속하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한 3-4번 정도 해봤는데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브레이크 계통이 좀 피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가격이나 차 급에 맞지 않는 세련됨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요소요소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쉬운 점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본다면은 HUD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하죠. 이 윈드실드 앞유리에 비춰주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판넬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보다 아래급에 위치하고 있는 8세대 골프, 그것도 프레스티지 정도만 돼도 3,600~700만원 정도 때만 올라와도 이 윈드실드에 반사되는 제대로 된 HUD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아테오는 5천만원 전후로 봐야 되거든요. 5천만원 이상의 차량에서 이런 부분은 향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개선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MIB 디스커버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9인치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인치가 조금 안 되는데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안드로이드 오토 T맵을 제가 지금 연결을 무선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클러스터 안쪽에 이 뷰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큼직하게 보이는데 일로 연동은 안 되네요. 물론 그 HUD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T맵에서 설정한 경로가 안내되는 게 아니고 이 순정 맵에서 설정한 경로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의 편차는 확실히 이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속 110에서 120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조용한 실내, 안정감 있는 실내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시속 100km는 수동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8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은 조금 더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안정감 있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최고 시속 210km까지도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덜 불안해진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2리터 디젤 엔진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배기음은 중저음으로 이렇게 쭉 깔리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네, 이상 신흥 아테온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